안녕하세요. 김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업에서 지금 소방시설 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모아 소방학원과 모아바에서 소방시설 관리사와 과정평가형 과정을 강의하면서 소방 위험물 분야 후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는요,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건물주 또는 관계인에게 용역을 받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합정밀 점검, 작동 기능 점검 등을 수행하고요. 이에 따른 지적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업무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정년이 없고 고소득이 보장되고 쉽게 소방시설 관리업을 개업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핫한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 부각되어서 현업의 어려운 점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현업에서 제가 느꼈던 어려운 점을 좀 공유드리고자 할게요. 첫째는 소방시설 관리사는 서비스직입니다. 매일 대상처의 고객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점검을 수행하면서 지적사항을 소방서에 보고하는 점검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대상처와의 영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이열치열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더울 때 덥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추울 때 춥지 않은 곳에서 일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관리사를 따려고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울 때는 더운 곳에서 추울 때는 추운 곳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소방 대상물을 점검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정말 힘든 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격증을 취득해도 또다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현행법, 신규법 등을 다 암기해서 관리사를 취득하였는데 실상 현장에 나가보면 과거법이죠. 연역법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축 건물보다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점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건축 연도를 알고 그 연도에 맞는 법을 적용해서 지적사항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들이 언제 변경되었는지, 그 이전에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등 법의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역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관리사 개개인별로 다 힘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상쇄시켜 줄 만큼 많은 장점이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력에 따라 연봉은 차이가 나지만 취업에 관한 부분은 자격증 취득만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소방시설 관리사 합격자가 273명으로 많은 인원이 배출되면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관리사의 연봉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 확대되면서 많은 인원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인원이 시장에 적용되는 시점이 올해 8월 14일부터였고 그 다음에 그 인원들이 모두 다 시장에 적용되려면 2021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9회 합격자 중에서 바로 취업이 불가한 인원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연봉이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고요. 취업이 어려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한국소방안전원이나 시설협회 구인란을 보면 시설관리사를 채용하는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요. 소방시설관리사의 현재까지 배출 인원이 약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모두 전업으로 관리사 업무를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관리사가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총 배출 인원 중 약 30% 정도 되는 인원이 소방기술사를 같이 취득하신 기관사분들로서 대부분 설계나 감리 쪽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업을 직접 내신 분들, 아니면 교육 쪽,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현장에서는 업무를 실제로 뛰는 관리사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과 똑같이 향후에도 소방시설 관리사의 취업이 보장되느냐는 부분입니다. 저는 반드시 취업이 보장될 것이고 그리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방법 강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은 더 커질 것이며 더불어 안전 관련 법은 갈수록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시설 점검 분야는 4차 산업시대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라고 봅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연역법을 적용해서 과연 설비가 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과연 AI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유로 소방시설 관리사는 향후 점점 더 역할이 커질 것이고 대우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연봉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 관리업을 내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관리사 한 명이 주인력으로 있어야 하는데 보유한 주인력이 퇴사한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주인력을 선임해야만 소방시설 관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9회 합격자 273명이 배출되기 전까지 특히 지방업체는 관리사가 부족해서 채용이 매우 어려웠고요.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관리사 연봉은 상한가를 달렸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지방에서는 연봉이 한 1억 이상, 수도권은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19회 합격자 273명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수도권은 한 6에서 7천만 원대, 지방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 것이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점인 2021년에는 20대 합격자 배출 인원이 영향을 좀 받겠지만 연봉 수준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관리사 자격증만으로 일정 수준의 연봉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검 노하우에 따른 관리사의 실질적인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차등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 매우 어렵습니다.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요. 암기할 양도 매우 방대하고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똑같이 느껴봤기 때문에 막막하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소방시설 관리사는요, 아무나 취득을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이 어렵다는 생각에 도전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도전하셨다가 포기하신 분들, 그리고 도전 중에 이제 지쳐서 나는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노력하고 도전하신다면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 모아소방학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